안녕하십니까. 3분 소방안전입니다. 이번에는 비상조명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발전기실인데 발전기실에 비상조명등이 이렇게 있습니다. 발전기가 돌아가면 이 비상조명등이 들어오는 거고, 이제 상용 전원에 그 조명등이 있고요. 이 조명등은 그 발전기가 돌아갈 때만 이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발전기에서 문제가 어떤 원인으로 동작하지 않을 때는 이 비상조명등도 안 들어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발전기실에 또 비상조명등을 하나 설치했습니다. 요거는 그 안에 축전지가 내장되어 있어서 정전이 됐을 때 발전기와 관계없이 축전지에 의해서 전기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교류전원 녹색으로 되어 있는데 한번 선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그 콘센트로 AC 전원에 의해서 들어오는 것입니다. 정전되면 무조건 축전지에 의한 비상조명등이 들어오기 때문에 비교적 잘 설치한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이 부분도 비상조명등입니다. 이것도 그 정전 시 발전기가 기동이 됐을 때 그때 들어오는 것이죠. 비상조명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은 어떻게 되겠는가 살펴보시면 그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에 보시면 그 3번에 피난 구조 설비가 있습니다. 라에 비상조명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 소방 대상물이 있습니다. 요 세 가지인 경우에 비상조명등을 설치하여야 하는데 그 제외되는 기준을 보면 그 창고 시설 중 창고 및 하역장은 비상조명등이 해당이 안 되고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가스 시설은 제외가 됩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시면 첫 번째, 지하층을 포함하는 층수가 5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연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인 것에는 그 전층에 비상조명등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5층 이상이라는 것은 지하층을 포함한다는 것을 유념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연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 요 층과 연면적이 동시에 만족했을 때 비상조명등을 설치 대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요 일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 소방 대상물로서, 그러니까 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 지하층을 포함하는 층수가 5층이 안 되거나 연면적이 3,000제곱미터가 안 되는 거, 한 가지라도 해당이 안 되지만 그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바닥 면적이 45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 지하층 또는 무창층에 비상조명등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그 바닥 면적 450제곱미터는 지하층 또는 무창층에 해당되는데, 예를 들어서 지하 1층이 450제곱미터가 되면 해당되고 1, 2층 합쳐서 450제곱미터가 해당돼도 그 지하층 또는 무창층에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에 지하가중 터널로서 그 길이가 500m 이상인 것, 이렇게 세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비상조명등을 그 면제할 수 있는 그 기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법률 시행령 별표 6에 보시면 특정 소방 대상물의 소방시설 설치의 면제 기준 해서 그 10번 비상조명등이 있습니다. 그 기준을 보시면 비상조명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 소방 대상물에 피난구 유도등 또는 통로 유도등을 화재안전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그 유도등의 유효 범위에서 설치가 면제된다. 이렇게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보통 특정 소방 대상물에는
출입구에 피난구 유도등이 있고 복도에 통로 유도등이 있고 그 다음에 계단에는 계단 통로 유도등이 있습니다. 그러면 대부분 다 있는데 아까 살펴본 바와 같이 지하층을 포함한 5층 이상이면서 연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이면 요 비상조명등 설치 대상을 아까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지하층의 그 면적이 450제곱미터 이상이면 설치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런 거 다 있으면은 면제되지 않느냐, 그렇게 볼 수 있겠지만 나중에 보시겠지만 바닥면의 조도가 1룩수 이상이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만족하면서 이렇게 통로 유도등과 피난구 유도등이 있을 때 그때 면제된다는 내용입니다. 비상조명등의 화재안전 기준 NFSC 304를 보시면 제1조 목적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그 피난설비인 비상조명등 및 휴대용 비상조명등, 이번 시간에는 그 비상조명등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고 다음 동영상에서 휴대용 비상조명등을 별도로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조 적용 범위, 좀 전에 설명드렸던 부분들이 적용 범위가 되는 것입니다. 제3조 정의 1. 비상조명등이란 화재 발생 등에 따른 정전 시에 안전하고 원활한 피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거실 및 피난 통로 등에 설치되어 자동 점등되는 조명등을 말한다.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비상조명등이. 그래서 화재 시 정전이 되면 자동으로 이게 점등되도록 그래서 피난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비상조명등의 설치 기준을 살펴보면 제4조 설치기준 1항 비상조명등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특정 소방 대상물이 각 거실과 그로부터 지상에 이르는 복도, 계단 및 그 밖의 통로에 설치할 것. 그러니까 거실에서부터 지상까지 이르는 그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그 등을 밝혀서 피난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위치를 설명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2. 비상조명등의 조도는 비상조명등이 설치된 장소의 각 부분의 바닥에서 1룩수 이상이 되도록 할 것.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1룩수가 상당히 중요하죠. 아무리 깜깜해도 최소한의 시야가 확보되는 룩수가 되겠습니다. 3. 예비 전원을 내장하는 비상조명등에는 평상시 점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점검 스위치, 요것이 점검 스위치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 해당 조명등을 유효하게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의 축전지와 예비 전원 충전 장치를 내장할 것. 이 안에 열고 보시면 축전지가 있습니다. 배터리가 있고 교류 전원에 의해서 상시 충전되고 있습니다. 요 녹색은 이제 그 상시 충전 교류 전원이 들어와 있다는 그 교류 전원 표시등이고, 축전지가 이제 수명이 다 돼서 방전되거나 그랬을 때는 요 축전지 예비 전원에 그 점등이 이렇게 들어옵니다. 이런 경우에는 배터리가 다 됐다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방금 전에 그 비상조명등은 그 배터리가 들어가 있는 축전지가 들어가 있는 그런 거였지만, 이번에는 예비 전원을 내장하지 아니하는 비상조명등의 비상전원은 자가발전 설비, 축전지 설비 또는 전기 저장 장치, 외부 전기 에너지를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한 때 전기를 공급하는 장치를 다음 항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그 예비 전원을 내장하지 않는 비상조명등의 그 설치 기준을 이렇게 4가지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 외부 전원에 의해서 이제 그 비상전원에
비상조명등의 공급을 받는 것이죠. 요 발전기에 의해서 공급을 받고, 그 다음에 요 축전지, 배터리실이라고 하죠. 또는 UPS실, 그곳으로부터 이제 그 공급을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전기 저장 장치, 이런 것들은 이제 그 요새 새롭게 개발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 뭐 연료 전지라든가 각종 그 전기 에너지를 저장해 두었다가 공급받는 그러한 부분으로부터 그 전원을 공급받아서 상용 전원이 정전됐을 때 비상 전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설치 기준을 보시면 요 네 가지가 있습니다. 전원을 별도로 공급받기 때문에 요 발전기인 경우에는 그 점검에 편리하고, 이 장소가 그러니까 보통 지하층에 이렇게 많이 설치되어 있죠, 발전기가.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침수의 우려도 없어야 되고, 그러한 것들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점검에 편리하고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 그 장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상용 전원으로부터 전력의 공급이 중단된 때에는 자동으로 비상 전원으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할 것. 그러니까 한전 전원을 상용 전원이라고 하죠. 갑자기 정전이 됐을 때 이 발전기가 감지해서 자동으로 동작을 합니다. 그리고 동작을 한 후에 전압이 확보가 되면 ATS를 자동 절환 장치를 통해서 ATS를 통해서 그 공급을 해주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어줘야 된다는 것이죠. 사람이 없어도 자동으로 공급해야 한다는 설명이고, 그 다음에 비상전원의 설치 장소는 다른 장소와 방화구역할 것. 보통 그 발전기실에는 방화문이 있어서 외부와 방화구역을 합니다. 외부에서 화재가 났더라도 피해를 받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방화구역을 반드시 하여야 하고, 이 부분에는 보시면 이 경우 그 장소에는 비상전원의 공급에 필요한 기구나 설비 외의 것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그러니까 발전기실에는 다른 뭐 여러 가지 물건들을 적치해 두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열병합 발전 설비에 필요한 기구나 설비는 제외한다. 그러니까 발전기에 필요한 기구들은 관계없지만 나머지들은 그 창고처럼 써서는 안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다음 라번, 비상전원을 실내에 설치하는 때에는 그 실내에 비상조명 등은 설치할 것. 그 아까 동영상을 잠깐 보셨듯이 그 발전기가 있는 그 실에 보통 이제 비상조명등을 이제 같이 설치를 합니다. 근데 가장 바람직한 거는 여기에서는 뭐 그런 구분은 없습니다. 비상조명등은 비상조명등 설치하여야 한다는 것만 있지만, 가능하면 축전지 설비 내장되어 있는 것들이 더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 발전기가 만약에 고장 났을 때 전기 기술자가 와서 이제 기동을 할 때라도 비상조명등이 있다면 작업하는데 용이하겠죠. 그것을 이제 염두에 두시고 그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5. 제3호와 제4호에 따른 비상전원은 비상조명등을 20분 이상 유효하게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으로 할 것. 이렇게 20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두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60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 강목의 특정 소방 대상물의 경우에는 그 부분에서 피난층에 이르는 부분의 비상조명등은 60분 이상 유효하게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으로 하여야 한다. 그 60분의 3배가 되는 것이죠. 이 20분에 비해서. 그러면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인 층. 그러니까 지하층은 몇 층이든 관계없이 지상 11층 이상인 경우에 그런 건물이 있으면 60분 이상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하 2층이고
지상 10층이라면 그런 건물이라면 60분이 안 되겠죠. 20분에 해당되죠. 네, 나번 지하층 또는 무창층으로서 용도가 도매시장, 소매시장, 여객 자동차 터미널, 지하역사 또는 지하상가 이러한 부분이 지하층 또는 무창층에 해당되면 60분이라는 것입니다. 더 위험하다고 보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그 지상에 있는 그 백화점 같은 경우 소매시장이죠. 그런 경우에는 무창층에 해당되죠. 바깥에 창이 있다 하더라도 바닥 면적이 워낙 넓기 때문에 무창층에 해당되죠. 그런 경우에 60분에 해당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비상전원, 아까 앞전에 설명드렸듯이 비상전원하면 이렇게 축전지가 있는 설비는 그 축전지 자체가 이제 비상전원이라 볼 수 있는 거고, 그래서 그 축전지 용량이 20분, 이런 경우에 60분, 또 내장되지 않는, 축전지가 내장되지 않는 자가발전 설비라든가, 그 다음에 그 전기 저장 장치, 축전지 설비, 그런 경우에도 20분, 60분을 확보할 수 있는 그 용량이 되어야 합니다. 발전기 같은 경우는 연료가 확보가 되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번엔 6번 0별표 6 제10호 비상조명 등의 설치 면제 요건에서 그 유도등의 유효 범위 안의 부분이란 유도등의 조도가 바닥에서 1룩수 이상이 되는 부분을 말한다. 처음에 시작하는 부분에서 면제 요건을 설명드렸죠. 그 화재 안전 기준에 적합하게 피난구 유도등, 통로 유도등이 설치된 경우에는 그 면제 요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서 조도라는 말은 없었지만은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렸죠. 뒷부분에 나올 것이라고. 그래서 바닥에서 조도가 1룩수 이상, 그러니까 광원을 바닥 면적으로 나눈 것이 이제 조도가 되는데, 조명등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식별할 수 있는, 최소한의 식별할 수 있는 조도가 되겠습니다. 1룩수는. 이번에는 비상조명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 부분을 보겠습니다. 제5조 비상조명등의 제외이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상조명등을 설치하지 아니한다. 좀 비교적 안전한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1.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출입구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15m 이내인 부분. 법적으로는 설치 대상인데, 여기서 그 거실 각 부분이라고 했으니까 그 출입구에서 거실 제일 먼 곳의 모퉁이까지 거리가 15m 이내인 부분에는 안 해도 된다는, 거실에 하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입니다. 보통 출입구에는 피난구 유도등이 설치되어 있죠. 그리고 요 15m 거리 하면 소화전 호스 하나의 길이가 15m가 되죠. 그래서 비교적 그렇게 멀지 않기 때문에 안 해도 된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2번 의원, 경기장, 공동주택, 의료시설, 학교의 거실, 이렇게 5군데는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암기할 때 이렇게 앞머리 따서 의학, 공경 그렇게 암기했던 기억이 있는데, 의원, 의료시설, 그 다음에 학교의 거실, 교실을 말하는 거죠. 공동주택, 아파트를 말하는 거고, 그 경기장, 그 실내 운동장, 뭐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죠. 이런 부분에는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하는 그 제외 기준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비상조명등의 그 종합정밀점검표, 그거는 그 휴대용 비상조명등 할 때 같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도움이 되셨나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댓글,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꾹꾹 눌러주시면 좋은 영상 만들어서 올려드리겠습니다.